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상관제 직무편람 배당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배당 전에 확인할 사항이 쭉 있었고요.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 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을 하기 위한 대존재로서 배당에 참가할 파산 채권자 및 그 채권액이 확정돼야 되겠죠. 채권조사기일에 파상관제인 및 다른 파산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파산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이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등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 관련하여 파산관제인이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파산관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정합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 결과의 반영. 채권조사 기일에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 이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462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이의를 한 파산관제인 등이 패소한 경우 파산관제인은 확정 재판의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2022 하학 3 사건에 대해서 박모 씨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 인정해달라. 2천만 원 근거로 안 갖고 와요. 채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통장으로 받은 것 같다는데 그럼 통장 1,000만 원 딱 싸준 근거를 내야 되는데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인정해다. 그러니까 이해했으니까 다시 이제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나오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1,000만 원만 채권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화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법원 사무관 등은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재판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소위 제기 또는 소송이 수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권은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출소기간 한 달이 제한을 안 받는다 그랬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에 이의를 하였는데 이를 당한 파산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이나 종국파를 획득 경우는 청구의 유소 재심 상소라 그랬죠.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 게 상당히. 저기가 나오죠. 재심 청구의 수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파산관제는 이의에도 불구하고 최후배당 절차에서 해당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이 채권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되었지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액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특히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확정된 파산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확정된 파산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는 파산채권자가 받은 변제만큼 파산채권이 신고를 취하지 아니한 파산관제인은 일부 변제와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아마 이걸 뭐 현존액주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파산 현존액주의.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게 신고된 파산채권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파산관제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 일부 변제에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파산채권자와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이 연명으로 파산채권자표의 채권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일부 변제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주채무자하고 이제 가끔 주채무자하고 보증인 간에 자기네가 이제 뭐 90%를 보증을 했다. 그러면 90%는 보증인한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10%는 원래 채권자한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보증이 아니라 이제 구상권자죠, 구상권자. 그래서
나눠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파산 채권 중 벌금 과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순위 파산 채권 중 446조에 규정된 벌금 과료 등은 집행 권한이 있는 파산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파산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도 하지만 통상 개인 파산 절차에서 후순위 파산 채권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건인가? 그것도 일부 이자가 이제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팔아서 원금 다 변제하고 이자의 한 절반 정도를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한 적이 있죠. 변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드문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별채권자의 파산채권. 별채권자가 채무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파산관계인에 대해 그 권리 포기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않은 때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522조. 예를 들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별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담보권을 포기하고 파산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권 포기 의사표시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입니다. 이런 담보권 포기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관제인 채권조사를 통해 확정된 파산채권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인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배당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와 같은 포기나 증명이 문제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경매가 다 끝나고 채권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어려운 문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발생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배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합니다.